네, 계속 전해드리는 대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도를 돌파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동쪽 지역의 더위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서쪽 지역은 또 매우 뜨겁겠습니다. 한편 남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은 폭염의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이 폭염과 태풍 상황까지 이마경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덥습니다. 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역대 최고 기온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어제 양산이 42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죠. 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어제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기온이 42도를 돌파한 것도 처음이고요. 예. 이 42도를 웃돌아서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돌파한 거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양산의 경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뜨거웠던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진짜 42도라는 숫자를 저희가 볼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양산은 금요일 날 41.4도를 찍고 그 이후에 41.6도로 다시 한번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더니 어제는 무려 42도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역대급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2년 기상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악의 폭염을 얘기를 할 때 주로 말하는 게 이제 1994년, 맞아요. 2018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는 이렇게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상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올해도 정말 극심한 더위의 해로 기록이 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김해랑 의령, 밀양 등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극값,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최고 기온 기록을 다 갈아치워서요. 특히나 어제 신기록을 세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40도를 웃돌고 39도에 육박하는 정말 역대급의 더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이 좀 기록적으로 뜨거웠는데 특히나 이 양산의 폭염이 극심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상당히 덥잖아요. 일단 더운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상층이 어떠한지를 보면 됩니다. 일단 아주 최상층에는요, 저렇게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한 고기압인데요. 반대로 이제 북태평양에서 발원한 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중하층에 위치를 두텁게 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불을 두 겹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굉장히 뜨거운 폭염 고기압 두 개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웠는데 특히나 왜 양산이 이렇게 더웠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양산이 위치해 있는 이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좀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날이 맑다 보면은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전혀 없게 되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햇볕이 그대로 지면을 달구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온이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양산 지역은 이번 장마철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마른 장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면 자체가 상당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면이 좀 축축하게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태양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 물을 증발하는 데에 에너지를 좀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말라 있다 보면은 이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지면을 달구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게 되죠. 게다가 좀 기압계가 다소 이렇게 좀 정체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면서요. 지난주 내내 서풍이 많이 불어왔어요. 예. 서쪽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향할 때 우리나라의 70%가 지금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산맥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서풍 자체가 안 그래도 뜨거운 바람인데 산맥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럼으로써 동쪽 지역을 더 뜨겁게 달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산 자체, 양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은 양산 주변에 해발고도 1000m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양산의 관측소가 있거든요. 양산 관측소의 해발고도는 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매우 크고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기가 들어와도 빠져나갈
부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양산에 집중적으로 열이 축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 양산 지역에서 정말 기록적인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 42도를 돌파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을 해서 이렇게 좀 42도라는 기록적인 기온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2도 제가 자주 가는 찜질방 소금방이 딱 이 정도거든요. 아, 네. 진짜 덥습니다. 서울은 37도예요. 서울보다도 한 5도가량 더 더운 건데 그렇죠. 이제 서쪽이라든지 수도권 쪽으로 더위가 더 심해질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서풍이요. 원래 한반도에 계속 서풍이 불어왔는데 주풍으로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뀌어서요. 반대로 동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졌다. 이게 정확히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또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맥을 또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면서 반대로 서쪽 지역을 달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좀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어서 동쪽의 일부 지역은 지금 39도 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40도에 육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동쪽이 좀 뜨겁지만요. 예.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5도 선으로 좀 내려갈 걸로 보여서 동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완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서쪽 지역이 문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요, 이 37도의 기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된 상태고요. 더 뜨거운 지역이 지금 대구랑 광주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39도로 예보가 됐고요. 대구도 39도인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대구의 낮 기온이 지금 37도까지 올랐어요. 통상 낮 기온은 오후 4시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대구의 경우는 정말 39도, 우리가 폭염 중대경보의 기준이 되는 낮 기온 39도를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대구에는 지금 이미 폭염 중대경보도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 광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8도를 이미 웃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낮 39도 또는 체감온도 38도로 웃도는 극한 더위를 이번 주부터 특히나 주의를 좀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나 폭염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열기가 계속 축적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어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지만 아시겠지만 경남 양산의 경우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 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주 후반에 그 최대 고비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도 뜨겁지만 밤에도 이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맞아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12일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이 많다고요. 네, 일단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일째 열대야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최저 기온이 26.5도로 우리가 열대야 기준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25도를 웃돌 때를 말하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26.5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초열대야는 이제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냥 열대야보다 더 윗단계의 초열대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동풍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제 서풍이 아닌 동풍이 좀 불어오면서 어제는 밤 최저 기온이 26.7도로 초열대야는 아닌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대야 일수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 자체가요. 지금 10.2일입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2019년이라던가 1994년과 비교하면은 지금 지금 열대야 일수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극심한 열대야가 올해는 또 기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공기도 유입이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이렇게 수증기가 다량의 수증기가 있는 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열대야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서 제가 단신을 읽었는데 돌핀이 북상하고 있다. 이 태풍이
우리 더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태풍 돌핀의 상황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요. 지금 중심 풍속이 초속 49m로 좀 강한 위력을 갖고 서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 돌핀이요. 주 후반 금요일쯤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키나와 동쪽 130km 해상까지 근접할 걸로 보이고 강도는 지금 4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키나와 부근에 접근을 했을 때는 강도 3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어요. 자, 저 이후에 이제 태풍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는데 일단 기상 예측 모델들은 중국을 향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한반도로 아예 오지 않는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계속해서 저 돌핀의 경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예상대로 향한다라고 하면은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를 갖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오키나와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뜨거운 바람을 한반도에 불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태풍 돌핀 때문에 한반도가 더 더워질 수 있는 거죠. 더 극심한 더위. 자, 그렇다면 어디가 그렇게 극심하게 더워지느냐라고 한다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동풍을 유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서쪽 지역을 가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 태풍이 또 가세를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더운데 저 동풍을 더 가세하면서 서쪽 지역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더 폭염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태풍 때문에 더 센 폭염이 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적지만요. 한반도로 향한다면 폭염은 꺾이겠죠. 폭염은 꺾이지만 태풍 자체가 한반도에 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비바람이 나타날 수 있다. 굉장한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주 초반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여요. 지금 일단 예상 자체는 오키나와 근처까지 가고 중국으로 갈 텐데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폭염 대응 수칙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한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좀 강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추정 사망자도 14명까지 늘면서 지금 상당히 폭염이 기승을 좀 부리고 있죠. 이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사실 이 강한 폭염의 양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응 수칙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더 저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일단 한낮에 이제 블라인드로 좀 볕을 차단하거나 창문을 닫아서 햇볕으로 인해서 실내 기온이 오르는 걸 좀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선풍기 많이 가동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면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대로 더운 바람이 오히려 더 불게 돼서 몸의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40도를 넘어가는 극한 더위일 때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특히나 선풍기와 에어컨을 같이 가동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데 이제 에어컨을 한 27도로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습도를 좀 이렇게 잡고 선풍기를 같이 가동하면서 기온 자체를 좀 내리는 이런 점들이 오히려 전기요금도 아끼고 더위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밤 더위를 이겨낼 때는 사실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물로 몸을 자주 샤워를 하고 물 마시는 것도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거를 이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제 방금 전 우리 리포트에서 차량 안에 기온이 상당히 맞아요. 오르는 거를 봤잖아요. 9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차 안에 뭐 아기를 방치한다라거나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이런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어린이를 방치하는 것도 조심을 하시고 계속해서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는 것. 우리가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지역에서는 항상 이제 어르신이나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것이
것이 이 극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강한 무더위가 기승을 좀 부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권고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무더위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등의 WHO 권고 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마경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